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첫 장이 열렸는데 첫날부터 비트코인 17,0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2% 빠지고 알트코인 하락은 더 크면서 변동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영상 4파 조정 단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비트코인 26,000달러 구간이 핵심 지선이고요. 26,000달러 비트코인 무너지는 하락이 나오면 조정 크게 온 다음 개인들 현물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 상승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코인 시장은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나서부터 상승한 것이 2018년 패턴이었다며 이번에는 먼저 상승하고 횡보와 약간의 조정 이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5월 연준 금리 인상 종료까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고 중간중간에 마이크론 어닝이나 미국 GDP 31일 PC 물가의 4월 중순 빅테크 어닝까지 중간중간 시장에 지뢰가 많이 깔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5월 금리 인상 종료 마지막일 가능성 매우 높아서 지뢰 터진다고 해도 큰 하락보다는 조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리플은 639원 플러스 7% 상승이 좋고요. 유튜브 내에서 중경투TV 리플 490원 이렇게만 검색하시면 영상 2개나 나옵니다. 두 번 연속 490원 아래로 내려가면 리플 최소 300만원 매수하셔라 이야기 드렸죠. 300만원 두 번씩만 매수해도 600만원이고요. 500원 아래가 리플 가장 매력적인 가격인 거고 중경투가 당시에 거시경제 상황하고 접목해서 리플을 490원 아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지난 반등 올 때 절반은 매도하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리플 포함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샌드박스, 작코인 단타까지 초VIP 공지 통해서 매매 타점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해 두시고요. 그리고 리플 639원, 630원대도 50% 이미 매도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50%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리플 25%만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절 안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더 큰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경투TV 애청자시라면 분산 매수와 매도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코인 시장 큰 수익 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큰 시장이고요. 안전하게 투자해도 코인 시장은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가져가셔야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풀매수해서 수익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다시 490원 내려오면 나머지 25%도 전량 매도하신다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리플 다시 490원 내려온다는 말은 리플 호재가 완전히 끝났고 1월 저점인 여기 420원도 무너뜨리고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큰 상승이 나올지 궁금하다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리플의 핵심 매물대가 여기 작년 9월부터 11월 상승해 있던 구간입니다. 이때도 리플 소송 종료 호재로 인해서 반등이 온 건데 600원 후반부터 700원대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여기 물려있는 투자자들 현재 나오는 윗꼬리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리플 소송 올해 종료 호재 기대감이 있어서 100% 전량 매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플 같은 코인은 에어드랍전 여기 추세선처럼 리플 가격이 하락 오는 패턴이 많습니다. 리플 정산이나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달라는 지겠지만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플 소송 종료가 올해 5월 연준 금리 인상 종료와 함께 발표가 된다면 리플 가격 1000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같이 개인 많은 코인들은 세력들이 겁주기로 리플 전 저점까지 깨고 리플 믿음 약한 개미들 다 털고 그 다음에 상승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개인들 많은 코인들 일반적인 패턴이죠. 전 저점만 무너져도 매도할 개인들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세력들 전략 짜진 것은 개미들 쉽게 돈 못 벌게 하려고 세력들 물량 팔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력들도 손해가 큰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세력들은 리플 선물로 숏포지션 걸고 리스크 해칭을 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도 크지 않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 전에 개미들 다 털고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최근 같은 장에서는 적절히 익절하시면서 일부만 홀딩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리플 상승세는 좋지만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세는 매우 큽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2000개 롱포지션 여기 초록색
롱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확실히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위에 빨간색 숏포지션이 롱포지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세력들은 연중 금리 인상 종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미국 중소은행 파산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빠른 상승 못할 것이라는 입장인 거죠. 비트코인 여기서 초록색 롱포지션 청산이 다 되면 26,000달러 초반에서 25,000달러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락 오면 비트코인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여기 롱포지션 청산 다 시키고 그 다음 숏포지션 비중이 더 커졌을 때 빨간색 숏포지션 동력을 삼아서 비트코인 3만 달러 가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위아래로 모두 수익이 큰 거죠. 다수의 투자자들 현재 빠르게 비트코인 3만 달러까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롱포지션 다 데리고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 오르기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무게를 줄이고 쭉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비트코인 빠른 가격 상승 못하는 것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이낸스하고 CEO 창펑차오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코인 거래하고 파생상품 규제를 바이낸스가 위반했다고 CFTC 혐의를 씌우고 있고요. 공식 보도자료 통해서 엄격하게 바이낸스 규제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창펑차오는 개인 트윗 통해서 숫자 4 업로드하면서 퍼드 공포 뉴스라고 일축해 놓은 상태이고요. CFTC가 이번 바이낸스 공격하는 주요 원인은 세금 내지도 않고 코인 거래하면서 미국 은행 불안으로 미국 내 자금이 바이낸스로 빠져나간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건으로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3,800개, 이더리움 6만 개, 스테이블 코인 4억 달러치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58만 개 보유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 3,800개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4억 달러 큰 비중이 아니죠. CFTC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던 바이낸스가 최근에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중경투 생각으로는 세 가지 원인이 소송하는 원인이다 생각이 됩니다. 2020년부터 SEC, 미국의 옐런 장관 등 바이낸스 규제한다고 공격은 했지만 여전히 바이낸스 글로벌 1등 거래소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2020년부터만 봐도 바이낸스 거래소 이슈가 나오면 공포 조장, 퍼드 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퍼드 가능성 80% 정도 되고요. 미국이 바이낸스 직접 제재를 못하는 것이 바이낸스 사업체가 미국이나 중국 특정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도 어디에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 국가에 나눠서 서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안 한다면 바이낸스 잡을 방법이 없죠. 특히 미국 영향력이 작은 중동에 바이낸스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미국이 바이낸스 확실히 규제하겠다고 하면 중동하고 관계도 악화될 수가 있고 중국에도 서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수사당국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협조 요청한다고 해도 미국하고 관계가 나쁜 중국이 쉽게 협조할 가능성도 작고요. 거기에 바이낸스는 글로벌 1등 거래소의 거래량도 70% 이상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미국 내 거대 세력들도 바이낸스 메인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 많은 데서 거래를 해야지 빨리 거래가 체결이 되고 현금화도 빠른 거죠. 때문에 바이낸스 소송이나 공격한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리스크는 매우 작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코인 불장전 미국 코인 거래소에서 CFTC에게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월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하면 코인 나스닥 상승한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낸스 공격해서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들 바이낸스에서 미국 코인 거래소로 옮겨가도록 사전 작업을 한다 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창펑차오가 캐나다 국적이기도 하지만 중국 화교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바이낸스에 많이 들어와 있고 SNS, 틱톡하고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으로 분류한 다음 불편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코인 패권이 움직이며 미국 내 세수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현실은 작년 FTX 파산되고 미국 투자자들도 다수 바이낸스로 옮겨갔고요. 이번 CFTC 소송한다고 해서 바이낸스 영향이 큰 것은 아니지만 바이낸스 최근 스스로 제로 정책 종료와 함께 단기간에 상승세는 주춤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자본시장에서 바이낸스 소송보다 챗 GTP 불법 이슈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등 핵심 AI 기업들 주가 하락한 것도 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월, 2월 나스닥 상승에 핵심적으로 챗 GTP, AI 챗봇 영향이 컸는데 최근 나오는 뉴스 보면 멀웨어, 랜섬웨어 제작 방법이나 무기나 불법 약물 제조 등 범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미국 의회에서 챗봇 제재하는 법안 나오게 되면 2월에 가장 많이 상승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